안녕하세요.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재인데 13일의 금요일 13일 프라이데이 나이트 행복한 날이 아니라 왜 있잖아요. 우리 프레디 막 이러면서 13일의 금요일 잠 주무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옛날에는 저 때는 그랬어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 아재. 이거 이해 못하면 MZ. 자, MZ 다음에는 뭐 X 뭐 이렇게 들어가나요? X세대 옛날에 나왔고요. MZ 이제 뭔지 모르겠어. 뭐 자 감마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자 13일에 금요일 매일 헌법 오늘까지 또 보시고 내일부터는 또 통치구조하고 여러분 추석 때도 계속 합니다. 저는 매일 습관처럼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추석 때도 꼭 챙겨 들으시고요. 자 오늘 매일 헌법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볼게요. 자 25년 경찰 간부 문제인데 인간다운 생활 권리 34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살펴본 거 조금 정리하고 볼게요. 34조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자, 이거 인간의 존엄성 가치 5차 개헌 때 처음 헌법에 유임됐고요. 물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사회적 기본권 중에 가장 사회적 기본권 안에서도 포괄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모든 기본권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 권리 모든 기본권의 기본권이 아니라 자 일반적 포괄적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국가 원리를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아도 요 조문으로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국가 원리로서 국가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보충적 역할을 하는 그래서 국가는 사회하고 무관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 조화적인 그런 기본권을 위해서 나온 건데 이거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도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인정이라는 이유가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인데 거기 보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래요. 여기서 대부분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기본권 기본권으로서 우선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서 입법을 만들면 그 다음 행정 사법 그렇다 해서 행정사법은 법도 지키지만 입법자가 만든 법률도 지키지만 헌법의 34조 이런 조문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미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법률도 집행하지만 그 다음에 행정과 사법도 그러면서 입법자는 입법 방침 지침이고 행정과 사법은 통제 기준 뭐 행정도 방침 지침이지만 사법은 통제 기준으로서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모두 다 헌법 34조가 다 미치지만 그렇다 해서 미치는 정도는 다르다. 동일하진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만 이런 거 나오죠.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급분은 이렇게 나오죠. 급분은 이거는 개별적으로 그때마다 구체적인 기본권이다. 이거는 자 개별적으로 그때마다 구체적 기본권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여기서 또 단서가 나와요. 그 이상을 요구할 때는 이상은 개별 법률이 있어야죠. 법률 입법 형성의 범위가 넓다. 형성 범위가 넓죠. 넓다. 왜? 법률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기준 이외에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입법 제령이 넓죠. 하지만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급분은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직접 도출되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항, 2항, 3항에서 보장이다, 복지다 이렇게 나왔고 여러분 보장에는 자 물론 여기에 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조도 있고 보상도 있죠. 사회보상. 그래서 이 사회보상은 개별 헌법 규정에 따라 보통 23조의 재산권에 관한 사망, 28조의 형사보상 청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위법이 아니라 사회보상은 적법한 절차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피해에 대한 정보로서 이게 이렇게 23조 재산권, 28조 형사보상 청구권 이런 것들 얘기하는 적법한 절차. 여기다 대고 국가배상 그러지 말고요. 보상이에요, 보상. 근데 사회부조, 공공부조라고 하죠. 사회부조 또는 공공부조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신의 기여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여가 아니죠. 자신의 기여가 아닙니다. 자, 공공부조. 이게 기초생활, 자, 보장, 법 등인데 여기에 이 사회 부조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요게 기준이지. 여기는 최저 생계비 뭐 이거보다도 뭐 그런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그래서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문화적이고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보장의 정도는 최소한의 보장이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는 거. 보험은 국민 4대 보험 있잖아요. 국민 4대 보험. 그래서 국민 건강, 국민 연금,
그 다음에 연금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있잖아요.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여기가 국민이고요. 다만 공무원은 연금, 공무원 연금 따로 있고요. 대신 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건 아니고 산재보험. 이거는 대상이 아니죠. 연금보험. 고용보험은요, 직업을 잃고 다시 고용을 받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 공무원 연금은 따로 있어요. 산재는 공무원이 왜 산재예요?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 또 연금법이나 또 공무원 연금 또는 공무원 법에 따라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산재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는 국민 전체의 사회적 기반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노인이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든지 누구나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거, 그걸 우리는 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는 누구는 차별되고 이거 아니에요. 누구나 국민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대우를 받기 위해서 보장해 주는 걸 복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4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6항에 국가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특히 34조에 장애자라는 말이 헌법 조문에 유일하게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서 보고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 조문 같은 거 좀 암기하시고 내용을 판례로 정리한 판례 문제를 낸 건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최신 판례 문제가 들어있어요. 자, 1번 공영방송은 사회문화 경제 약자, 소외계층,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문화적인, 물질적 생활에 있어서 문화적 생활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같이. 그래서 그런 어떤 헌법상 존립, 가치, 책무가 크다. 그 다음에 아까 기초생활의 기준은 최소 생활, 생계 기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지만, 문화적인 생활, 경제, 물리적인 생활, 물질적인 생활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활을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다. 2번 재요양을 받을 경우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어쩔 수 없어요. 재요양할 당시에 그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앞으로 받을 금액이 얼마다, 그건 따지면 안 되죠. 3번 공무원에게 재보상을 위해서 시스템 급여 종료,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 재보상법은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은요, 일반적으로 휴업급여 이런 것들을 따로 보장을 안 해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재보상법 이런 것들에 보면 충분히 반하지 않게 보상이 되고 있어요. 재보상을 위해서 따로 급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반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중 유자녀, 이게 이제 자동차 사고였어요. 이게 최근 판례고요. 자동차 피해자가 아버지라고 그럴게요. 아버지가 피해자고, 근데 이분이 장애를 얻거나 또는 중상해로 인해서 오랫동안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자녀분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잖아요. 이럴 때 이 자녀분의 교육비를 이거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를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때 대출 조건이 뭐냐면, 이분이 갚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자녀분이 18세 이상이 됐을 때 이분이 대출비를 이걸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갚는 걸로, 그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교육비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 학자금 대출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이분이 이 돈을 갚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정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원래 자동차 손해는 자동차 피해 요거 정도, 그다음에 그런 물적 치료비를 얘기하는데, 유자녀의 경우에 생계유지, 학업 유지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 신청한 법정 대리인이 상환을 부담하지 않고요. 누가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요분이, 자녀분이 18세 이후가 돼서 스스로 성년이 돼가지고 벌어서 갚아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유자녀의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또 유자녀 입장에서 자녀가 왜 갚아야 돼? 그건 어차피 안 나오는 돈인데 그걸 조건으로 돈을 대출해 주는 거니까 오히려 학자금 대출로서 더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건 침해하지 않는다 했던 판례고 최근 판례였습니다. 이거는 판례를 아는 사람은 맞추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못 맞추는 식의 판례다 보니까, 왜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좀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를 갑자기 연말연시에 1년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매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올린 8월달 판례도 그때마다 소화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보셨으니까 내일은 통치구조 오셔야죠. 통치구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